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아까 많은 분들께서 축사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벅차고, 물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78주년, 지금 맞이해서 우리 78주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보다, 그 심정보다 몇 배 컸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처럼 귀하게, 힘들게, 상당히 어렵게 얻은, 또 되찾은 우리의 광복절인데, 지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우리 정치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 참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저희 3대를 소개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또 끊어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실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제일 위에 오희옥 지사님의 할아버지인 오인수 의병장부터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는 질의응답에서 약간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인수 의병장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나왔듯이만 그때 활동한 시기가 1905년에서 1907년, 그때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이 있었던 시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외교권과 주권이 없어진 그런 시기였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1910년까지가 대한제국이었으니 그분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라가 일본의 강제 식민지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8년생인 오인수 의병장, 포수 출신의 의병장이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작년에 유해를 모셔와서 대전 현충원에 모셨던 홍범도 장군, 여러분들 아시죠? 홍범도 장군이 1868년생 포수 출신의 의병장 출신입니다. 그분은 평안도 출신이고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활동을 하시다 일본의 침략이 거세지자 만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고도 전투도 주도했고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그분도 광복을 보지 못하고 해상을 떠나셨는데, 오인수 의병장께서는 경기도 용인 원산면 중릉리, 현재는 이제 어현로라고 그러는데 그쪽 출신이시고, 경기 용인, 안성, 죽산, 여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가 을사오적에는 이완용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정미칠적에는 송병준이라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 송병준의 아들 송종원이 며칠 밤을 일경과 함께 잠복을 하고 있다가 당시 중과부적에서 패퇴한 오인수 의병장이 귀가시에 덮쳐서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과 형벌을 갖고 8년형을 언도받고 6년간을 복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 영화에서 보시 아시겠지만 일본의 형벌이 엄청 심해서 보통 6개월 안에 목숨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1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간을 버티셨다는 것은 정신력과 체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1913년에 출감하셔서 바로 아들이 오광선 장군이
삼남 1년대 장남인 오광선과 원산면의 이웃에 하고 있는 이동면의 정현숙 지사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오광선 장군은 17살, 정현숙 지사는 13살입니다. 이처럼 오인수 의병장이 일본의 서대문 형무소에 체포된 계기는 3대가 독립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광선 장군을 1915년에 만주로 망명해서 그쪽에서 우리 중국에는 이제 장개석 총통이라고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개석 총통 아시죠? 네, 장개석 총통이 나온 보정군관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이제 특수 군사 교육과 폭탄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당시에는 이제 전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가 오랫동안 지속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교육을 받고 학교가 전쟁 때문에 문을 닫게 돼서 그때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16년 말에 신흥무관학교로 갑니다. 그때 신흥무관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여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준 선생은 오산학교에서도 우리가 독립운동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시켜줬지만 용인에 있는 사막학교가 있어요. 그 사막학교를 세운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만주로 가셔서 이미 신흥무관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16년 말에 가서 이제 1년 동안을 수료를 하고 18년 초에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18년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신흥 강습소부터 시작해서 1920년 하면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있는 그 해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10년간을 운영했는데 1919년, 10년 중에 제일 마지막 2년 동안이 독립군을 절반을 배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뭐 5,000명 정도의 반수를 19년, 20년에 독립군을 배출시켰는데 그때 우리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바로 독립군으로 우리 탈출한 지정천 장군과 함께 또 유능한 교관들과 함께 독립군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독립전쟁, 우리가 크게 독립전쟁에도 3대첩이 있습니다. 그 3대첩은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 1933년에 대전제령 전투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령 전투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싸운 그 전투입니다. 물론 몇십 개의 전투를 다 참여해서 큰 역할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두 번의 형무소 생활이 있었어요. 한 번은 1920년에 우리가 두 개의 전투에서 커다란 성령을 이끌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든지 독립군을 토벌하겠다 해서 20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만주 일대 한인촌을 대량 대량 살상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때 수만 명의 우리 한인촌의 사람들이 희생이 당합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 보셨습니까? 네. 봉오동 전투에서 보면은 그 학살 장면이 섬찟섬찟해서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몇 배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만주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큰 성과 이룬 다음에 그러한 이제 참변이 있는 게 이제 간도 참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의 많은 숫자가 연해죠. 러시아의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21년
21년에 러시아에 연해지는 또 자유시 참전이라는 커다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많은 커다란 아픔이죠. 그게 그 자유시 참전에서 우리끼리의 러시아의 이간질로 우리 독립군이 1,500여 명이 붙잡힙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지만 그 자유시 참변에서 오광선 장군은 6개월 뒤에 이게 도저히 여기 있으면 다 죽겠다. 그래서 12월에 혹한에 러시아에서 바다보다도 더 크다로 표현하는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칼 호수는 겨울에는 꽁꽁 얼었습니다. 그 바이칼 호수를 건너서 6개월 만에 2만여리를 걸어서 북로군정서의 김자진 장군님께 소식을 넣고 그리고 북로군정서에서는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 이 소식을 알려서 국제연맹의 힘으로써 우리 독립군이 탈출하게 됩니다. 이 독립군이 탈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하면 참 암울하기만 했죠. 그럼 어쨌든 2만여리를 탈출했다. 사실은 2만여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랍니다. 그러면 2만이라면 한 8,000km로 가요. 그 거리를 그러니까 한반도의 거리 8배 되는 거리를 걸었다. 쉽지 않았겠죠. 그 훗날 오광선 장군은 이제 196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르쿠츠크 형무소의 그 생활은 진짜 너무너무 잔인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고문보다 더 힘든 게 먹는 거, 물, 그다음에 잠 이건데 너무너무 열악하게 검은빵 두 조각밖에 안 줬다. 물도 안 줬다. 그래서 바닥에 나무로 된 바닥 그 나무 껍질을 떼어내가지고 허기를 달랬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었던 겁니다. 그런 그 아픔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936년에 김구 선생의 지령을 받고 북경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때 만주에는 만주국이 이제 1931년 만주 사변 이후에 만주국이 형성됐는데 그때 만주국에 이제 도이하라 겐지 중장이 북경으로 온다는 소식을 받고 가서 암살을 해라 그 지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 독립운동가의 3분의 1이 밀정이었답니다. 그만큼 앞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뒤로는 친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독립군 내에서도 중요한 것은 웬만하면 이렇게 전체 공포 안 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밀정의 밀고로 해서 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대문 형무소, 신의주 형무소로 이감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혹한 항부를 받고 3년간을 옥살하게 됩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오인수 의병장께서 만주로 망명해서 그쪽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71세 때 그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부모님 상에 자식이 안 가면은 불효도 대단한 불효였어요. 그러나 그 소식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나중에 알아서 원망을 했답니다. 당신은 독립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식으로서 그 상을 치르지 못하고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원통했다.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오광선 장군은 매년 국방일보는 월간지가 있어요. 그래서 22년 2월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오광선 장군은 독립군에서 또한 광복군에서 그리고 현대국군에서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진정한
전쟁 영웅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전쟁 영웅. 그분들이 그 월간지가 지적한 게 4-5명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잘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오광산 장군은 독립군, 광복군, 현대군 이 3곳에까지 걸쳐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는 그거죠. 그래서 오광산 장군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도 조금씩 들려주면서 여러분들하고 강연보다는 그때 그분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1930년 후반이 되면서 일본은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되니까 1910년에 일제의 강제 합병이 되다 보니 그때는 국내에서도 조국 광복을 위해서 많이 한 것도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나 30년 중반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섰어요. 인간으로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도상에 아예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 주변에서 자식들 여러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인지라 많은 분들이 돌아섰습니다. 변절을 했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일 모레 10년 죽을 때까지 조국 광복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끝까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 독립정신은 자칫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결코 쉽다고 생각 안 합니다. 후손의 입장으로서 제가 만약 그 시절에 그분들처럼 했을까? 몇 번씩 잠을 해봅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쁜 8.15 광복절 뒤에는 그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미래도 없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희생하신 그분 그런 마음들 그 숭고한 뜻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